이번에는 통계청이 오늘 26일입니다. 오늘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한번 봅시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일하고 싶다. 매해 증가 추세하고 나왔어요. 55세부터 79세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 일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68.5%. 그러면 열의 7 아닙니까? 68.5%. 지난해보다 0.4% 상승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어제, 그저께 오랜만에 이틀 쉬었죠? 그 전에 마지막 올린 영상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잖아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노후 60대, 70대, 80대, 60대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정말 일자리를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60대면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꼭 1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벌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고령층이 일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 첫째, 생활비입니다. 그것이 60%예요. 또 일하는 즐거움, 건강,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하게 그냥 시간만 그냥 가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생활하는 것보다 움직이면 당연히 건강에 도움되겠죠. 생활비가 1등입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 두 번째가 일하는 즐거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소폭이지만 일의 즐거움을 꼽는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일을 하는 고령층 취업자 가운데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93.4% 거의 다죠.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퇴직하고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 말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후 고령층 중에서도 93.4%. 그러면 거의 다죠.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답니다. 희망 임금 수준은 월 평균 150에서 200만 원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 200에서 250만 원이 두 번째. 세 번째가 100에서 150만 원. 평균 보면 100에서 250만 원이죠. 당연히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퇴직 후 노령층일수록 일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죠. 월 수입 점점 줄어드는 경향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수입이라도 내가 원하는 나이 때까지 꾸준히만 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는 50세가 되기 전 대부분 오래 머문 직장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업, 폐업 이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래 직장에 있었던데 오래 머물렀던 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 말이죠. 고령층 인구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가족 여러분들도 나이대가 40, 50, 60대가 가장 많아요.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70대도 계세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40, 50, 60대가 반 이상입니다. 55세부터 79세 인구가 10년 전에는 2012년이죠. 그때 1030만 명이었어요. 1030만.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1500만.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늘었죠.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서 현재 3명 중 1명은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이 채 50%가 조금 안 돼요. 49%. 즉 2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또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6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만 원에서
50만 원인 비중이 4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연금을 받아서. 노인 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수령액이 50만 원 채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입니다. 3일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잖아도 60대, 70대, 80대가 보면 정말 팔팔한 나이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 얻을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알아서 하죠. 그 문제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각자 알아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수입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저축할 수 없다. 투자할 수 없다.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굴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굴릴 돈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노력을 안 했거든요. 버는 족족 다 써왔거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미래를 생각을 안 하면 근심만 쌓여갑니다. 미래, 남의 미래가 아닙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비례적으로 근심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뻔한 월급에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여유 자금은커녕 오히려 적자가 나고 그나마 보너스나 타야지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상 강조하죠.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은 다 깨닫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수입, 도저히 저축할 여력, 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400, 500, 600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저축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월급이 점점 늘어날수록 빚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대개 정상적인 저축으로 돈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은행 대출,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아주 배포가 크게 나의 능력 한도를 넘어서 빚을 끌어다가 단 한 번의 대박으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되죠. 평균적으로 보면 부자는 아주 적어요. 대부분이 일반 서민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항상 제가 이 속담을 항상 말씀드리죠. 뿌린 만큼 거둡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얼마 모았습니까? 5천만 원 모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마이너스 통장인 사람도 있고 7, 8억 모은 사람도 있어요. 다 본인이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뿌린 만큼 거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 처음에는요. 푼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돈을 지혜롭게 굴려서 서서히 큰 돈을 만들었다고 다 누구든지 얘기를 해요. 다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맞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